안녕하십니까. 본과 1학년 출석번호 71번 조석빈입니다. 저는 종양성 질환의 약물요법 파트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챕터 1에서는 PD1에 대해 알아보고 이의 저해제인 니볼루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PD1의 리간드인 PDL1의 기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예로는 아테조리주맙과 또 다른 PDL1 항체 기량제가 있습니다. 챕터 3에서는 안티-PD1과 안티-CTLA4의 컨비네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4에서는 CTLA4와 PD1 이상을 목표로 하는 면역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고 챕터 5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6에서는 면역 반응을 자극하는 사이토카인과 그 예시인 인터루킨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D1은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이라고 불리며 활성화된 T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암세포의 PDL1 또는 PDL2 단백질은 T세포 내의 PD1 체크포인트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 반응 억제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T세포를 비활성화합니다. 종양세포 표면에 있는 PDL1, PDL2가 PD1과 결합하면 결국 종양 침투 T세포가 비활성화되어 종양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이 PD1 단백질을 억제시키는 것이 니볼루맙입니다. 니볼루맙은 옵디보라고도 하며 림프구 음성 조절을 차단하는 단클론 IgG4 항체입니다. 림프구 음성 조절이란 PD1과 결합해서 PD1과 리간드 간의 상호작용을 막아 면역체계가 종양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합니다. 니볼루맙의 ADME 임상적 사용, 부작용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니볼루맙은 2주 주기로 정맥주사로 투여하며 반감기는 약 26일, 26.7일 정도입니다. 니볼루맙은 NSCLC, RCC, 재발 혹은 치료 중인 고전자 호지킨 림프종 등의 다양한 암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면역맥의 부작용은 기존의 항암제 CTLA4 항체보다 덜 일반적입니다. 이 중 호지킨 림프종의 치료제로서 더 알아보자면 브렌터시맙 치료에 실패한 환자 중 87%가 니볼루맙에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흑색종 환자의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발진이며 후기 폐편평상피 세포암 환자의 경우 피로, 호흡곤란, 근골격계 통증, 식욕 저하 등이 부작용입니다. 폐렴, 대장염, 간염, 신장염, 신장기능 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의 반응 정도와 상태에 따라 투약을 보류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PDL1의 기량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DL1에 대해 설명하자면 PD1의 알려진 두 개의 리간드 중 하나입니다. PDL1은 항원 제시세포, T세포, B세포 및 암세포를 포함할 수 있는 비조혈세포에서 발현됩니다. 많은 암에서 발현되므로 종양을 파괴하는 세포 독성 T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티-PDL1 항체는 이러한 억제 효과를 차단하고
효과적인 항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테조리주맙은 PDL1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인간형 IgG1 단클론 항체입니다. 아테조리주맙의 주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humanized라는 뜻입니다. 아테조리주맙은 3주 주기로 60분 동안 정맥주사로 투여하며 반감기는 2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테조리주맙은 요로상피암, 흑색종 등의 진행암 또는 전이암의 치료를 위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태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환자들은 약물 투여 시 주의를 요합니다.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20% 이상은 피로, 식욕 저하, 호흡 곤란, 기침, 메스꺼움, 근골격계 통증,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로상피세포암 환자는 요로 감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염, 대장염, 드물게 제1형 당뇨병, 그리고 길랑바레 증후군 등의 면역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면 아테조리주맙의 투약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아테조리주맙은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염, 대장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합니다. 이러한 간염과 대장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과 대장에 각각 염증 반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염증은 면역세포의 기능이 증가한 것인데 아테조리주맙이 PDL1의 결합을 막기에 T세포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과잉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안티-PDL1 항체로는 덜바루맙과 아벨루맙이 있습니다. 덜바루맙은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에 승인이 되었고 아벨루맙은 전이성 요로상피암과 메르켈 세포암 치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벨루맙은 VEGFR 카이네스 이니비터와 결합하여 RCC의 1차 치료로도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티-PD1과 안티-CTLA4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D1과 CTLA4를 동시에 타겟팅하면 PD1과 CTLA4를 단독으로 각각 사용한 단일 작용제의 효과에 비해 치료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안티-PD1과 안티-CTLA4의 타겟이 T세포 활성화 동안의 면역 체크 포인트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기 흑색종 환자들에게 안티-PD1인 니볼루맙과 안티-CTLA4인 이필루맙을 혼합 치료했을 때 50%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부작용 완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때 부작용이 완화되는 이유는 니볼루맙과 이필루맙을 혼합 치료하게 되면 각 약물의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고형 및 혈액학적 악성 종양에 효과적이어서 치료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면역 관련 부작용으로 드물지만 치명적인 심근염의 비율을 증가시킵니다. 자가면역 반응이 발생하면 투약 지연,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및 면역 억제제 치료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안티-렉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역 조절 요법이 잠재적인 표적이 되는 세포 표면 수용체들의 예로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 lymphocyte activation gene 3, T-cell immunoglobulin mucin domain 3, 그리고 T-cell immunoreceptor with IgN, ITIM domains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들은 면역 세포의 반응성을
음성 조절합니다. 안티-PD1인 니볼루맙에 안티-랩3를 추가하면 환자의 치료 경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논의된 안티-PD1과 안티-CTLA4의 병용요법을 넘어 이중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의 유효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이 암의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변 이식은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적용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반응을 자극하는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토카인은 백혈구 등의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 활성 물질입니다. 헬퍼 T세포가 항원 제시를 받은 후 이 사이토카인을 방출하게 되면 B세포가 항체를 생산하는 등의 다양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세포의 성장, 성숙에도 관여합니다. 약 70여 개의 단백질이 사이토카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 인터페론과 인터루킨2만이 암에 대한 조치로 임상에서 사용됩니다. 인터루킨2는 대부분 활성화된 CD4 T세포에서 생산됩니다. 인터루킨2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T세포와 NK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 B세포에 의한 항체 증식과 생성을 자극합니다. 내성과 억제의 매개체인 조절 T세포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또한 인터루킨2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가면역 반응을 제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인터루킨2의 작용 기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루킨2 리셉터의 발현에 따라 인터루킨2의 반응성이 달라지며 이 인터루킨2 리셉터는 독립적인 3개의 알파, 베타, 감마 체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알파 체인은 인터루킨2 결합에 주로 관여하고 베타 체인은 JAK1에 결합하고 감마 체인은 JAK3를 통해 신호를 전달합니다. 인터루킨2 리셉터에 결합하는 인터루킨2 이외의 다른 인터루킨에는 인터루킨 15, 9, 7, 21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인터루킨2 리셉터에 결합하는 체인이 다르지만 면역계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들의 잘못된 조절은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 면역 결핍, 그리고 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타 체인과 감마 체인이 이 합체화되면 JAK1과 JAK3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베타 체인의 키 타이로신이 인산화되고 전이되어 이 포스포타이로신이 중요한 단백질 상호작용을 형성해 T세포의 유전자가 발현되게 됩니다. 이때 종양세포는 인터루킨2 리셉터의 발현이 부족해져서 인터루킨2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루킨2는 정맥 주사로 투여하고 혈청 반감기가 알파 시기는 13분, 베타 시기는 90분입니다. 비활성 대사산물로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인터루킨2는 전이성 신장세포암과 전이성 흑색종 환자의 치료에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고용량 인터루킨2를 투여했을 때 전이성 신장세포암 환자는 8%, 전이성 흑색종 환자의 6%는 완전한 반응을 보였고 이 반응의 평균 수명은 약 5년이었습니다. 인터루킨2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루킨2의 부작용으로는 혈관 내액이 혈관 외 공간으로 유출되어 전신성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성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저혈압, 부종, 호흡곤란, 혼란, 빅맥, 핀뇨신부전, 전해질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인터루킨2가 혈장 성분을 혈관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포 성분이 빠져나가면 기체 교환이 힘들어져서 이러한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저혈당증이 발생하여 이를 보상하기 위해 빈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성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치료 중단 시 24에서 48시간 이내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인터루킨2로 치료를 하기 전 신장과 간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